자, 이제 오늘의 또 다음 주제. 지금 이제 3자 단일화는 어제 공통질문 받고 뭐 전부 다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뭔가 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 단일화 토론을 하자고 제안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이념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단일화 대상이 아닙니다. 조원준, 남재준 후보 얘기했는데 김경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조원진, 홍준표 후보는 4월 28일 저녁 1대1 방송 토론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보수 단일화에 물꼬가 터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저 자신이 보수의 적통을 이어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성 친박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의 적통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합리적인 보수, 뭐 온건한 보수의 표도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친박의 표도 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원진 후보의 아마 단일화를 아마 지금 시동을 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한다는 것도 맥이 닿네요. 맥이 닿는 거죠. 맥이 닿는 건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자신의 여러 가지 보수 본색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조원진 후보하고의 그 단일화를 먼저 시동을 걸므로써 네. 과연 그러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좀 더 어려운 행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왜 이 분당을 해서 나갔습니까? 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 부분에 대한 이 그 당내의 친박 이미지 청산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나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이 지금 보수 단일화의 명분 자체는 점점 더 옅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단일화를 추구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정당의 그 오른쪽으로 가는 단일화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 빠지고 국민의당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있을까? 결국 그렇기 들어요. 때문에 일단 단계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좀 더 오른쪽 우클릭된 분들과의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외연으로 해서 바른정당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그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왜 나가냐라고 왜 한국당과 합치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나오는 건 아니냐.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새로 합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완전 새로운 논리를 지금 개발했는 것을 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 조원진 의원과의 어떤 새누리당과의 연대 이후에는 충분히 바른 한국당이 만들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어제 토론회에서도 뭐 아니라고 하고 계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아닌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와 안 후보의 얘기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구도가 형성이 된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면에서 꼭 바른정당과 합당을 한다든지 뭐 바로 공식적인 연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중도 개혁 세력이 다음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농담으로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가겠다고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치의 판을 정치인이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치의 판은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선거 이후에 서로 협치의 상대로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네. 저 이야기는 뭐 좀 일관된 자강론에서부터 출발한 일관된 이야기고 단일화 관련해서는 국민에 의한 사실상의 단일화를 네.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 네. 국민들이 알아서 나를 찍어서 내가 단일화된 후보로 가야 되는 거지. 선거에 의한 단일화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정당끼리 정치공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 면에 있어서는 후보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후보의 이익하고 정당의 이익 그리고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이익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네. 의원들은
이미 대선을 넘어서 그다음 지방선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내가 얼마나 내 지역구를 잘 사수할 수 있고 다음에 영향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까지를 보고 있는 거고 후보들은 당장 대선에서 내가 끝까지 완주해서 정치인으로서 의미 있게 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지금 이런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네. 수 대표가 또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고 그러나 또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여지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두 개의 입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겠다 하는 전형적인 간보기 정치라 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간보기 정치에 동의하신다면 당내 두 개의 목소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간보기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국민들도 좀 헷갈리긴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은 계속 뭔가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후보는 안 한다 그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대충 선거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마지막 허들을 남겨두고 있다. 이 쌓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가장 시너지가 있는 거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아닌 다음에야 문재인 후보를 역전의 재발판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 두 후보가 단일화하기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그 탄핵 책임 세력과 탄핵을 심판했던 세력과의 간극만큼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연대 그리고 조원진 후보, 홍준표 후보 간의 연대는 가능할 텐데 그것은 1등을 위한 대선 승리하고 연대한 관련 없이 대선 승리 이후에 야당이 되기 위한 주도권 다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에 1, 2 후보를 교체할 만큼 위력적인 단일화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 소장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선거 막판이다. 뭐 과거 경험도 얘기하셨는데 추미애 대표 한 잔의 맛이는 독배가 될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될지 막판의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